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RNGI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선별 진료 업무가 참 많이 힘든데 여러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간호사님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운 날씨와 함께 여러 가지가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지만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또 계속 나아가야겠죠. 그동안 좀 어려운 심장질환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좀 어려워도 할 건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간호는 일부 스킬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대한 일 앞에서 환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저 역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 제가 조금 더 일찍 배운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심장질환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어려웠으니까 쉬어가는 시간으로 좀 간단한 검사를 진행해 볼게요. 제가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풍파를 많이 겪다 보니 부정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심초음파, 24시간 홀터 모니터링과 24시간 BP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합니다. 근데 아직 트레드밀 테스트는 실제로 해보지는 못했네요. 오늘은 이 검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환자 입장이라면 무엇을 좀 더 배려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홀터 모니터링을 볼까요? 24시간 또는 48시간 또는 72시간, 7일까지도 측정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24시간을 측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홀터라고 합니다. 그냥 24시간을 빼고 홀터라고 하기도 하죠. 저는 검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 홀터라는 단어가 무슨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노먼 제프리즈 제프 홀터라는 분께서 24시간 동안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의사는 아니고 생물 물리학자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뭔가 등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것이 원래는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였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었다네요. 그런데 뇌파보다 심장 전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잡혔다고 하죠. 결국 뇌파 검사 기계를 실용적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심장 전압 측정기 개발로 전환이 되었고 초기 38kg 기계에서 1kg으로 무게를 줄였고 측정 시간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지금과 같이 작은 사이즈의 기계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시행하게 되는 심전도 검사는 1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환자의 심장이 언제 어떤 상태일 때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측정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에 문제가 생기는지 자기 전 또는 한낮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만 문제가 생기는지 모두 다 파악할 수 있죠. 예시로 제 검사 결과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24시간 모두 넣지는 못했고 이벤트가 발생한 부분을 보면요. 새벽에 잠에서 깨기 전에 가장 스테이블하고 오후 2시 이후부터 맥박이 2배 이상으로 뛰면서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APC, 즉 심방 조기 수축을 진단받았고 심계항진을 계속 느끼는 불편함이 있어서 하루 한 번 먹는 약을 처방받았었죠. 여기 보면 3리드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일렉트로드를 3개 붙였었습니다. 붙이는 개수는 다를 수 있고요. 5리드라면 이렇게 붙일 거고요. 기계마다 다른 채널과 리드를 사용하니까 역시나 붙이는 개수와 위치는 약간씩 다를 수 있죠. 7리드, 12리드, 2리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 5리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럼 이제는 환자가 검사실에 갔다가 홀터를 달고 오면 현실적인 것이 궁금하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렉트로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자꾸 떨어지는데 살색 테이프로 일렉트로드 위에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투명 플라스틱 테이프는 주변이 피부를 쓸어서 아프고요.
흰색 테이프나 면 테이프는 접착력이 참 강하더라고요. 떼어낼 때 많이 아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려워 죽겠고요. 그리고 홀터 기계가 참 작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하고 있으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목에 거는 부분에 혹시나 무언가를 대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4시간은 참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전도와 마찬가지로 자석이나 전자레인지, 전기장판 등 전기적 흐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휴대폰도 가급적 조금만 사용하고 멀리 두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움직이면 안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죠. 평소 생활하던 대로 하시라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환자의 원래 상태를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어찌 보면 병원 내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병원 밖의 생활과 다르니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의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심전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무엇이 옳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사 완료 시 검사실에서 홀터 제거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기계를 꺼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끄지 말고 그대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를 검사실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검사실의 지침대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자, 홀터 검사를 했으니 24시간 혈압 측정에 대해 해볼게요. 24시간 홀터와 BP를 따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불편한 검사들이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건 역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힘들죠. 사실 24시간 BP 기계를 달고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30분에 한 번씩 혈압을 측정하니까요. 만약 측정 오류가 있으면 기계가 3분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음날 별다른 스케줄이 없는 날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검사 결과를 보면 밤 동안에는 스테이블 하고 낮에 올라있는 경향을 보이고 BP와 함께 펄스도 같이 측정된 것이 보이죠. 시스는 시스톨릭 BP라고 하여 수축기 혈압, MAP는 mean arterial pressure, 평균 동맥압, DIA는 diastolic BP, 이완기 혈압이죠. PP는 pulse pressure, 맥압, HR은 heart rate, 맥박수를 의미하죠. 자, 24시간 심전도와 24시간 혈압 검사에 대해 했고, 이제 트레드밀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검사의 명칭은 운동 부하 검사입니다. 영어로는 exercise stress test라고 부르기도 하죠.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의 전기적 자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트레드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또 궁금한 건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트레드밀이라는 것은 러닝머신이래요. 어원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트레드는 밟다, 밀은 방앗간이라네요. 방앗간에서 밟아서 곡식을 빻고 물을 길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고문 도구로도 사용됐다네요. 물레방아처럼 생긴 돌아가는 계단을 계속 밟아서 회전시키는 중노동을 죄수들에게 시키는 역할이었다고 해요. 여하튼 지금은 운동기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트레드밀이 심장 검사와 결합이 된 것이죠. 협심증이나 부정맥이나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기타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심전도와 혈압계를 부착한 후 러닝머신인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하며 심장이나 혈압, 맥박 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장기화된 환자에게는 거의 실행되지 않죠. 어쩌면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미리 찾아내기 위한 검사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검사 전에 카페인이나 술과 같이 심장에 영향을 줄 만한 식이는 피하도록 해야 하죠. 그 이외의 일반적인 식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먹던 심장 관련 약을 먹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원래 먹던 약을 스탑하고 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이는 꼭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에 가면 우선 심전도 전극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의 심전도를 확인하죠. 지금 보시는 심전도에서 안정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후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 후 1분 50초 정도가 되었는데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전도가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속도를 높이고 3분이 넘어가니까 심전도가 딱 봐도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3분 50초까지 검사가 진행되고 운동을 멈춘 후에 휴식 상태가 20초 지나기도 전에 심전도가 훨씬 더 많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분 52초가 지난 후 아직은 부정맥이 보이지만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환자 본인이 어느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면 주의를 할 수 있고 의사 역시 검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약을 처방해야 할지 알 수 있겠죠. 병동에서 보면 환자가 그냥 검사실에 다녀왔구나 하겠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아, 이 환자한테 힘들게 운동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간혹 환자가 퇴원 후에 운동을 해도 되는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잖아요. 이런 검사 결과를 알고 있다면 퇴원 간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3가지 검사에 대해 간단히 진행해 보았습니다. 간단하지만 잘 알고 있으면 환자 간호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 동사이